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건승의 대출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민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627 정책, 628 정책, 대출 정책이 발표되면서 저희 건승에서 수임하고 있는 단지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 정책이 어떻게 본인에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출 정책들, 부동산 정책들은 발표하는 날짜가 있고 실제로 그 발표가 적용되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날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조금 특이합니다. 6월 27일 날 발표가 됐고 바로 다음 날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627이라고도 하고 628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날짜 기준으로 저는 앞으로 628 대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항들이 있고 어떤 문구들이 있고 우리 단지 그리고 신축 분양 단지를 준비하는 입주민들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가계대출 총량 강화, 그리고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제한, 은행권 자율 조치라고 해서 기존의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대출 규제를 전 은행권에 강제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TV 등 규제 강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분양을 예전에 했고 입주를 628 이후에 입주하는 단지들은 어떤 조항들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강화. 이 문구로 인해서 규제가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출 총량을 조금 억제겠다. 정부에서 더 이상 가계대출을 은행 자율에 맡기지 않겠다. 예전에 총량제라고 해서 이제 대출이 잠깐 막혔던 2년 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총량제를 즉시 적용하겠다. 정부에서 강제로 적용하겠다. 이런 문구인데요. 기존에 1월부터 6월까지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가 생각했던 은행별 총량을 훌쩍 넘었습니다. 예컨대 대략 원래 예상했던 거에 20, 30%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총량을 넘지 않은 은행들도 강제로 대출량을 낮추겠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돌아오는 하반기 대출은 정확하게 문구가 생겨서 대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강제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줄여라 라고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올리고 감정가를 적극적으로 잡아서 은행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명한 반면에 이제 앞으로 7월 이후부터는 은행들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은행 수익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출은 참여할 겁니다. 다만 예전처럼 한 단지에 500억, 1000억, 2000억 우리 단지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한도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안 될 것 같고요. 대출을 적게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은 감정가를 낮추고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7월부터는 은행에서 승인받는 가상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많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제한입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 특히 규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만 충분하면 아무리 규제가 심하게 나와도 그 소득에 맞춰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가장 최근에 나왔던 DSR 40%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는 내 소득에 맞춰서 적당히 대출을 받아라 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으로 제한한다는 이 규제는 내가 소득이 2억이든 3억이든 심지어 연소득이 10억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최대 한도 6억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라 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LTV 70%가 적용되는 분양가 6억에서 9억 사이 되는 주택에 관련돼서는 최대 한도 6억은 크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감정가가 20억, 30억 되는 규제 지역의 단지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6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전 금융권 확대 시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했던 대출의 규제들 그리고 대출의 한도들을 전 금융권에 강제로 시행하겠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원래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벗어나는 그런 규제를 특정 은행에서 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을 받는 입주민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특정 은행이 다르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을 수 있고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율관리 조치라고 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비조정 지역에서는 주택이 있더라도 대출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주택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데 그 은행들조차도 민원을 받고 다시 대출을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가이드를 엄격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 가이드를 피해가지 마라, 무조건 적용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2주택 이상자 대출 금지입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는 원래 1주택인 경우에는 LTV가 60%, 무주택인 경우에 70% 됐죠. 2주택, 3주택, 4주택 무관하게 LTV 60%. 단순히 LTV만 내려간다면 내가 소득이 충분하다, DSR만 충분하다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628 정책에 따르면 2주택자, 기존 주택이 2채 있고 이번에 받는 게 세 번째 주택이죠. 2주택 이상자들은 더 이상 대출을 1%도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시행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택이 2개 있고 세 번째 분양권을 대출받을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존에 주택이 하나 있고 분양권을 대출받으시는 분들은 기존 주택을 원래는 처분하지 않고 60%, LTV만 한도 10% 내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28 정책 이후부터는 주택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을 걸고 새로운 분양권에 대출을 받아라. 분양권이 아니고 새로운 주택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된 그리고 신축 분양단지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이 조항이 적용될지 안 될지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유의할 만한 사항은 3번입니다. 주택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40년 만기 상품이 1금융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마을금고도 2금융권들도 40년 만기 상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만기 상품을 30년으로 줄이겠다라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최근에 발표된 DSR 40%,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 이번에 3단계가 적용이 되죠. 이게 적용됐을 때 문제되는 부분은 내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DSR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DSR이 엄격하게 적용 안 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대출 한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 대출 만기 상품이 30년이냐 40년이냐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DSR이라는 것,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라는 것은 1년에 갚을 수 있는 내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DSR이 만약에 40%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 내가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가 내 월급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30년을 한 경우보다 40년을 한 경우가 원금을 훨씬 더 적게 내겠죠. 한 달에 낼 수 있는 원금 그리고 1년에 내는 원금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30년보다는 40년 만기 상품이 훨씬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DS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유리하게 해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이제는 모두 30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영향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라는 항목입니다. 이게 무슨 항목이냐면 신축 분양단지 혹은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단지 갭 투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매수를 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금을 전세금으로 내가 입주를 안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에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갭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갭 투자로 세입자를 맞춰놓고 내가 전세금 외에 잔금만 치르려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경우에는 잔금 치를 때는 내 소유의 등기가 안 돼 있죠. 실제로 실행될 때는 그거는 잔금 다 치르고 등기 완료가 돼야지 내 명의로 됩니다. 그 경우에는 세입자, 임차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지금 현재 신축 분양 단지에서도 세입자 전세로 잔금을 맞추려고 하는 실입주자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대출 부분은 저희 집단대출과는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TV 등 규제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감정가의 LTV 7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감정가가 뭐 5억이다 그러면 70%, 7억 35, 3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다 그러면 감정가의 80%까지 올라가면 10%를 더 주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5억이라면 8억 44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 발표로 인해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70%로 LTV 한도가 고정된다라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생애 최초기 때문에 처분 조건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모든 주택에는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어떠한 경우도 세를 줄 수 없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내 전입 조건이고 디딤돌은 원래 전입 조건이 있었지만 수도권 내에는 현재는 디딤돌이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생애 최초라도 LTV 80%가 70%로 고정되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변경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기금 사이트를 통해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가계대출 총량 강화. 이것은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모를 줄여라 라는 그 방침에 따라서 대출을 훨씬 더 적게 할 예정이고 금리도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제한. 더 이상 6억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과연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 부분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예전에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계약한 모든 세대들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출이 뭐 한 4억 정도 있다. 여기에 3억 정도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면 7억이 되겠죠. 6억이 넘어갑니다.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은 입주할 때 집단 대출을 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6월 28일 이후에 전매를 했거나 전체 증여를 받았거나 계약을 새로 하신 새로 모집 공고가 난 단지는 무조건 적용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은행 자율권 관리 조치. 대부분은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6월 28일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조항만 즉시 적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 차단. 2주택 있고 세 번째 분양권일 때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계약 시점이 예전이다, 6월 18일 이전이다, 적용 안 됩니다.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LTV만 70%에서 60% 내려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대출 가능. 기존에 1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있다. 이 분양권 집단 대출로 나갈 때 처분 조건 걸어야 되나요? 안 걸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월 28일 이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전에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처분 조건부 없습니다. 전입 조건 없고요. 처분 조건 없습니다.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로 집단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즉시 적용되는 게 있다고 했죠. 4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이거는 즉시 시행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잔금을 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향후 잔금을 치르신 모든 분들은 비록 6월 28일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즉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축 분양단지에 잔금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세대더라도 전체 적용된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당일날 잔금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출 받고 월세로 하시는 건 문제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전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단 등기로 잔금 치르고 월세를 받는 건 문제 없습니다. 굳이 전세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 잔금 당일날 전세입자 계약해서 대출로 세입자 담보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는 없고요. 본인이 집단 대출을 받아서
등기까지 전부 다 끝내야 됩니다. 잔금 다 치르고 등기까지 끝난 상황이면 더 이상 소유주가 시행사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되겠죠. 그때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로서 임대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 처리하셔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을 건너뛴 이유는 3번은 조금 애매합니다. 현재로서는 40년 만기 상품, 지금 기존에 했던 은행에서 만기 상품 나옵니다. 그리고 적용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계약했던 분, 6월 28일 이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40년 만기 상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된 거, 어제 오늘 실행된 거 확인했고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정책이 말씀드렸던 모든 정책은 수도권과 그리고 규제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지방에는 적용이 안 되죠.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권을 말하는데 모두 수도권에 적용됩니다. 다만 어제 이재명 정부의 그 기자와의 그 질의응답이 있었죠. 그때 아마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 대출 정책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정확한 코멘트는 아닌데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첫 번째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정책, 얼마나 많은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보시면 아실 것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도권에만 적용되지만 지방으로 언제 갑자기 실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40년이 30년으로 바뀌는 것도 당장 내일 은행에 전부 다 야, 내가 30년이라고 통보까지 했는데 왜 40년 상품을 팔고 있어? 30년으로 바꿔. 라고 통지가 내려와 버리면 당장 내일 모레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언론 뉴스에 조금 유심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40년 상품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주택 주담대 LTV 조정 전입 필수.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약일자 기준으로 지금 계약을 미리 하신 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 조건 없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 80% 대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좀 강력한 규제 대략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죠.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입 조건, 처분 조건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하나,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그 갭 투자 예방에 대한 조항, 그 조항은 즉시 적용된다. 다만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한 이후에 그러면 본인이 소유자가 되니까 전세계약에 전혀 문제가 없죠. 세입자가 대출받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로 기존의 대출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분양 계약은 전에 했는데 6월 28일 이후에 전매나 증여를 하면 그것도 똑같이 규제 적용이 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정책이 대체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6월 28일 이전에 계약한 모든 세대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거의 4개, 5개 중요한 강력한 대출 규제는 모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만 즉시 적용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전매를 했다 혹은 지금 취득을 했다 그리고 증여한 경우에는 절반만 증여한 경우에는 원래 명의자로 대출받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공동명의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존에 계약한 명의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석상으로는 공동명의로 바꾸고 나서 기존 명의자로 대출을 받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공동명의를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질문은 8월 28일 이후에 전매나 증여라면 규제 대상인가? 전매라면 100% 규제가 들어가고요. 모든 규제가 전부 다 적용되고 증여라는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동명의인데 대출 한도가 그 부부 각각 따로 인정돼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 정책이 그 최대 한도 6억의 제한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계약 시점이 6월 28일 이전이면 6억의 제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도 제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부부 각각
6억 적용되냐?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서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로 전부 다 바꿔서 12억의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부부 합쳐서, 그러니까 한 세대를 구성하는 대출 한도가 6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 중인 이제 아파트들은 대출이 다 나올 줄 알고 분양권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한도가 안 나와서 입주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 정책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 바뀐 대출 정책이 적용돼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번 정책은 정말 특이한 정책이에요. 6월 27일 날 발표를 했고 6월 28일 날, 심지어 금요일이고 실행일자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계약하신 분들은 당장 금요일에 정책을 보고 나서 당장 계약해야지, 그날 계약을 못 하신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예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실행돼서 좀 대처를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이후에 계약한 모든 단지는 몰랐다라는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은 6월 28일 이후로 계약하신 분들은 무조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규제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적용되지 않고 이전 규제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서울 쪽에는 그 가계약금 혹은 실제 계약금을 굉장히 많이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취소된다, 대출이 안 돼서 계약이 취소된다, 이런 언론의 뉴스들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 조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월 28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 그리고 신축 분양 단지는 이전에 모집 공고를 난 단지들은 이전 규제가 적용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계약한 단지들은 전부 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번 대책이 오피스텔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도 정책 발표되고 나서 오피스텔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대출은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로 나뉩니다. 그래서 세를 주려고 하는 사업자 대출, 그리고 입주를 하려고 하는 가계대출, 이 두 가지 성격인데 실제로 세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계대출로 등기를 먼저 끝내놓고 세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규제가 적용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계약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게 맞고요.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도 현재까지는 오피스텔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해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후에 계약한 오피스텔 중에 가계대출로 받으시는 분들은 전입 조건, 처분 조건, 이런 것들이 기존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피스텔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적용이 안 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 분위기는 언제건 바뀔 수가 있고 해석만으로도 적용이 바로 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조금 우려사항은 가장 첫 번째였던 이 부분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강화.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어쨌든 은행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규제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한다면 좋은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특판 금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규제 때문에 은행은 일단 향후 1개월에서 2개월, 많게는 이제 올해 내에서는 대출을 굉장히 축소할, 보수적으로 대출을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이 나가면 정부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대출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대출해줬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들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건승의 628 정책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따로 모아서 다시 한번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건승의 이지민 사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